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우린 저번 시간에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일단 우리 화살표 왼쪽을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반응물이라고 불렀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물에 존재하는 총 질량이랑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생성물에 존재하는 총 질량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얘들아, 물리 변화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땠어? 변하지 않고 일정했지. 화학 변화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땠어? 일정했지.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할 때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말뜻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결국에도 물리 변화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고 화학 변화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을 할 것이고 당연히 화학 변화에서도 성립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예시들을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그 예시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을 많이 깎아먹을 수도 있었던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오랜만에 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과연 2학년 때 그 식을 다 외워서 시험을 봤잖아. 3학년까지 와서 이 식을 전부 다 암기하라고 할까? 그렇지는 않아. 결국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앙금 생성 반응식인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NaCl. NaC. 이 친구랑 질산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더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앙금이 뭐가 생성되냐면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되었죠. 그치? 그 다음에 생성되는 친구가 바로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된대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응물이었죠. 즉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이 친구들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과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 염화은이랑 질산나트륨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생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죠. 즉 반응물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총 질량과 그 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은 항상 어떻다? 똑같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밑에 여러 가지 예시들도 있죠. 뭐 있냐면은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염화칼슘과 황산나트륨, 질산납이랑 뭐 아이오딘 화학칼륨,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 화학 반응식을 다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반응물이 가지고 있었던 총 질량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었던 총 질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반응물에 있었던 NA랑 CL이 생성물에 와서 CL이랑 NA가 바뀌었나요?
다른 물질로? 아니요. 원자의 종류는 그대로죠. 개수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Ag랑 NO3. 여기도 Ag 하나 살아있고요. NO3 살아있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죠. 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앙금생성 반응식은요. 사실 이게 다야. 별거 없지. 이름만 들으면은 막 되게 막 심장 두근거리게 만들고 막 겁내게 만들지만 이게 다야. 별거 없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친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예시 두 번째입니다. 예시 두 번째 이름은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화학 변화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기체가 막 뽀글뽀글뽀글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얘들아. 이 공식 암기하시면 편해요. 진짜야. 물론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성립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화살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 누구? 반응물. 자, 반응물에 만약에 기체가 조금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양과 화살표 오른쪽 뭐라고요? 생성물. 생성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양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생성물에 더 많은 기체의 양이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럴 때 뚜껑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존재하냐면은 생성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뚜껑을 꼭 닫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생성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질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된다. 즉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됐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등호가 반대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화살표 왼쪽인 반응물.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할 때 반응물에 더 많은 기체의 양이 존재하고 오히려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물질이 생성물에 기체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우선 저것만 놓으세요.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공기 중에 있었던 기체들과 같이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요. 새로운 기체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생성된 기체가 나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럴 때는 질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일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달걀 껍데기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 이거 제가 분자식을 다 기억할 필요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굳이 없어요.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아, 저 쌤이 지금 탄산, 칼슘 네 글자 쓰기 귀찮아 저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런 거야. 볼게요. CaCO3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다가 묽은 염산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자, CaCO3가 달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달걀 껍데기는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오케이, 이거 고체 상태야. 그 다음 염산이라고 이야기했네. 우리 보통 염산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네,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네요. 이산화탄소는 무슨 상태예요? 기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 친구를 물이라고 설명했죠. 수증기라고 안 했죠. 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상태? 액체 상태일 거예요. 그 다음 눈 온 다음날 눈 녹으라고 이거 막 뿌리잖아. 이게 바로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친구죠. 그럼 그거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겠네요. 그죠? 자, 자리가 모자니까 위로 올라갈 건데 한번 칠판 보세요. 이 화살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기체가 더 많아요? 오른쪽에 기체가 더 많아요? 오른쪽에. 즉, 그 뜻은 반응물의 기체가 많은 거예요? 생성물의 기체가 많은 거예요? 생성물의 기체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뚜껑 열어놓게 되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반응은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감소할 것이고요.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면은 얘가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돼? 일정한 거다. 간단하지? 모든 내용에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3학년까지는. 됐죠?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예시로 제가 설명을 할 거냐면요. 네 번째 예시. 몇 번째니? 세 번째네. 이번에는 연소 반응이에요. 여러분, 연소가 뭐죠? 그렇죠. 불에 태우는 거죠. 자, 첫 번째, 강철 소매 연소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강철 소매 연소라고 하는 것은요, 철과 산소가 더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성된 친구가 누구냐면은 산화철이야. 얘들아, 산화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녹슨 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정확했어요. 자, 이번에도 물질의 상태만 판단해보자. 철은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죠? 네, 고체 상태예요. 와우! 산소는 굳이 말 안 해도 되겠다. 무슨 상태일까요? 네, 기체 상태겠습니다. 그 다음 산화철은 당연히 무슨 상태일까요? 네, 단단한 고체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강철소매 연소인 저 친구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기체가 많아요? 오른쪽에 기체가 많아요? 왼쪽에 기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보인다 그랬는데, 그 영상 보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너희들 잘 보이는 상관없죠. 어차피 이거, 제 친구들밖에 안 봐요. 조회수 한 7, 8 나오잖니? 이거 내 친구들이 봐주는 거야. 내 여자친구랑. 네, 제 영상 좋아 눌러준 사람이 항상 여자친구입니다. 하나 1 나와 있을 여자친구예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주황색 쓰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왼쪽에 기체가 더 많죠? 그 뜻은 반응물의 기체가 많은 거야? 생성물의 기체가 많은 거야? 반응물의 기체가 많은 거지. 자, 그럼 반응물의 기체가 많으면 왜 질량이 증가하냐면은, 봐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철을 태우면요, 용기 안에 산소가 타야지 불에 탈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용기를 열어놓으면 어때?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무수하게 많은 산소들이랑 더 많이 결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반응, 즉 불에 태우게 되면은 용기 안에 있는 산소하고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질량이 일정해질 것이다.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무의 연소 반응입니다. 나무를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와 산소가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생성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고 남은 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 5글자 쓰기 싫어서 이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증기가 생성이 돼요. 자, 이번에도 물질의 상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무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그럼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기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만들어진 재는 무슨 상태라고 봐야 돼요? 고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당연히 무슨 상태겠어요? 기체예요. 자, 그 다음 제가 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수증기라고 했기 때문에 뭘까요? 네, 기체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 친구도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기체가 맞나요? 오른쪽에 기체가 맞나요? 오른쪽에. 즉 생성물에 더 많은 기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해. 하지만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생성된 기체인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용기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죠? 저 공식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굳이 왜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이 공식을 미리 안 알려줬을까? 얘들아 아까 앙금 생성 반응은요. 액체랑 액체랑 더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체랑 액체가 생성되는 거죠? 기체가 포함되어 있니 없니? 애초에 기체가 없죠? 혹은 고체랑 고체가 생성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이 공식을 굳이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설명 안 한 겁니다. 이해됐죠? 하지만 앙금 생성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한쪽에 기체가 최소한 하나씩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말 되죠? 좋아요. 자, 그래서 내용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리.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몇 번째 쓰는지 모르겠네.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 다음 생성물의 총 질량이 어떻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야, 대답해. 원자. 그렇지.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 그렇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 공식 기억해 주시면 편하겠죠. 이해됐나요? 자, 제가 뭐 조금 이거 문제풀이 시간 조금 드린 다음에 바로 이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음 파트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조금 수업을 일찍 첫 번째 타임에 마무리 지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주기율표 암기하셔야 돼요. 주기율표. 네. 뭘 모르는 척하냐? 소해.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엘리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염화칼칼. 근데 여기 사실은요, 주기율표를 기억하기보다는요, 엄밀히 따지면 원자 번호를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자 번호요. 오케이? 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원소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혹시 물어볼게요. 6번째는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6번째? 탄소? 뭐라고? 탄소요. 탄소 정확했어요. 그럼 7번째가 질소, 8번째가 산소. 산소. 17번째가 염소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 것들이 톡톡톡 튀어나와야만 문제풀이가 쉬워질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누구죠? 수소 같은. 왜 수소를 대답을 못해 이것들이? 순간 기억이 안 났어. 수소 뇌정지 왔어? 그럼 너네 시험장 가서도 뇌정지 올 거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칼칼이 뭐야? 칼륨, 칼슘. 칼륨. 근데 책이 없는 것 같아요.